예,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어떤 입사 지원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전에 제가 아주 강조했던 거, 입사 지원서 허가실이 뭐다.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10문제, 이거를 충분히 고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핵심 10문제를 안 해놓고 이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역량 보고서, 옛날에는 이걸 제가 차별화 입사 지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바꿨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차별화는 없다. 모방해서 창의력을 발휘하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제 2003년도에 MBC 길거리 특강에서 개그맨 우리 윤정수 씨와 송은희 씨를 놓고, 윤정수 씨는 원래 문방구 이력서를 놓고 길거리 특강을 한 거고, 송은희 씨는 그 당시에는 조금 변화된 거. 그러니까 저 문방구 이력서가 아니라 그 컴퓨터가 조금 나와서 이제는 그 창의적으로 입사 지원서가 변형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송은희 씨는 이제 그 변형된 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MBC 사옥에서 길거리 특강에 제가 촬영했던 건데, 2003년도에 이미 20년 전에 변형된 게 송은희 이력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송은희 이력서가 뭐예요? 지금 모든 회사의 대세죠. 근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저게 조금 발전된 거다. 근데 저건 20년 전에 한 거고, 지금 저걸 쓰는 회사가 뭐야? 인터넷에 보면 대다수죠. 저 우리 송은희 씨가 가지고 있는 입사지원서, 윤정수 씨가 갖고 있는 입사지원서는 뭐예요? 지금 안 쓰는 이력서고.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를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제 예능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했던 건데, 이것을 제가 2006년도에 차별화 입사지원서로 해가지고 입사지원서, 취업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차별화 입사지원서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차별화 입사지원서라는 게 용어가 결정된 거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 입사지원서, 뭐 이게 기본적으로 해도 되죠. 누구 열정보고서, 누구 품질보증서, 괜찮죠? 이런 괜찮죠? 누구 KS 인증서, 괜찮지 않나요? 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입사지원서라고 해야 될까요? 입사지원서라는 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용어고, 아니 나의 열정보고서라는데, 나의 품질보증서라는데, 나의 KS 인증서라는데, 나의 카탈로그라는데, 나의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용어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사지원서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차별화된 입사지원서라고 강의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올 때는 대단해요. 열정보고서, 품질보증서, KS 인증서, 누구 카탈로그, 누구 역사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더라.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제가 최종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누구 핵심 역량 보고서, 이게 어떠니? 이걸로 용어를 정리하는 게 어떠니? 근데 앞에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핵심 역량 보고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역사관, 카탈로그, 케이스 인증서, 품질 보증서, 열정 보고서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갖고 써도 괜찮습니다. 왜? 정해진 규율은 없습니다. 정해진 규율은 없으니까, 정해진 어떤 규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지정해준 역사 사례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인터넷에 있는 입사지원서가 전부라고 하죠?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잘못되신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인식, 교육의 현실이다. 윤정수 이력서. 여러분들 지금 저걸 쓰는 사람 없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인쇄업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온 양식이에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방구 이력서, 저건 절대 쓰면 안 되시고요. 송은희 입사지원서, 모든 지원자가 당연히 인식되는 일반화된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저거 갖고 얘기해요. 회사 지정 양식이 많아요. 20년 전에 저게 좀 차별했다고 얘기한 건데 2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왜? 채용 전형은 채용 양식이라든가 채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급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습 양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한 번의 연습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인터넷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송은희 씨가 가지고 있는 입사지원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에요. 입사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 어때요?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문서 능력을 감지할 수 있어요. 좋은 이력서는 뭐예요? 그 인터넷에서 워드 정도 가지면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역량 보고서는 문서 능력을 감지할 수 있어요. 또 창의적인 도전 아이디어가 돋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준비로다가 차별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상상력을 키워줘요. 면접까지의 준비 및 대응이 가능한데 여러분이 면접 가면 누가 입사하고 싶은 사람인지 차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성공했던 사례, 왜 엄청 많은 학생들이 영국에 해서 성공했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걸 못 만들게 해요. 이거는 인터넷에 이건 개나 소나 다 아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예요. 여러분들이 스카이대들도 이걸 씁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조금 더 한 단계 차별화 시켜야 돼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인터넷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저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저는 저한테 강의된 사람들 저거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해요. 핵심 역량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함축해서 핵심 역량 보고서로 바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못 쓰게 한다. 아예 저 머릿속에서 못 쓰게 해요. 여러분들도 빨리 지우세요. 누가 대한민국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지정해 준 역사 사례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 및 인식의 산물인 지정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차별화를 고민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를 고민합니까? 오늘 제 강의 듣고 계신 우리 지원자 여러분, 이 2장짜리 빨리 머릿속에서 없애세요. 제가 어떻게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정된 입사지원서를 접근시키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정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차별화를 고민하는지요. 어떻게 저걸 차별화합니까? 귀신도 차별화 못합니다. 스카이대 학생들이 저 2장짜리 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 강의 듣는 우리 친구들은 스카이대 학생들이 안 하는 방식을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면 차별화하라 차별화 하면서 이거 강의를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하냐고요. 귀신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차별화하라 차별화하라면 정말 저는 정말 욕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성공 사례. 이것이 차별화 사례다. 그러면 우리 하나 학생들은 똑똑해서 바로 응용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문방구 이력서. 제가 아까 그랬죠. 윤정수 이력서라고.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입사지원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합친 거를 입사지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데 이제 보통 이력서를 입사지원서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가 있다. 그것이 입사지원서다.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자. 입사지원서, 우리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거, 자기소개서, 인사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회사 공통양식이에요. 요번에 품질관리 뽑는다, 영업부 뽑는다, 영업부장이라든가 각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양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각 부서에서, 아니, 생산부에서 지금 뽑아요. 여러 부서가 일이 틀린데, 일이 틀린 부서별로다가 양식을 고려해서 만든 양식이 아니에요. 입사지원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저 입사지원서는 인터넷에 있는 회사에서 채용 사이트에 뜨는 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인사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든 공통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지원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두 번째, 평생 직업, 자합중심 시대의 채용 방식을 고려한 양식이냐? 평생 직업 시대, 채용 방식을 고려했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 시대는 누가 채용해요? 자합중심별로 채용 부서장, 영업이면 영업부서장이 여러분을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식은 누가 만들어요? 채용 부서장의 영업부장하고 관계없이 인사부가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뭐가 여기에 괴리가 있을까요? 영업부장이 보고자 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영업부장이 보고자 하는 양식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명심하자. 인사부가 만든 일반적인 공통 양식이야. 내가 영업부 지원다. 영업부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만들었냐? 아니다. 또 채용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냐? 아니다. 이거 자합중심이다. 자합에
야, 자합중심 시대에 채용 방식을 고려해서 만들었냐? 아니다. 채용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된 양식이냐? 아니다. 이거. 그럼 답 나왔죠? 어떻게 된다? 저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통 양식이니까 저걸 제출해야죠. 저거는. 즉, 회사는 전형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써내라.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못 채웠다. 뭐예요? 최소한의 평가도 못 채웠다. 그 아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입사지원서는 전형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평가하겠다는 의미지 전부는 아니다. 이거. 그래서 따라서 채용부서장을 고려한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 입사지원서로 차별화해야 한다. 누가? 내가. 지원자가. 어떻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 맹점이 있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저 양식은 인사부장, 채용 영업부장이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요 정도는 보겠다. 최소한의 요 정도를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이거 갖다 못 채웠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원하죠? 옛날에 우편접수하면요. 저기 안 채운 것부터 버립니다. 왜? 우리는 최소한 요걸 보겠다는데 요 정도도 못 채워왔다? 버린다니까요. 버리는 것부터 해요. 요새는 인터넷 접수하죠? 안 채웠다. 그냥 바로 삭제해요. 인쇄 안 해요. 봐서 괜찮다면 인쇄하는데 거의 다 채운 사람들이에요. 왜? 채운 사람이 99%니까. 못 채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왜? 확인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채웁니다. 근데 본인만 난 양심이 있다고 나는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안 채웁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일단 입사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전형 면접의 변화 예상도인데 제가 2005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 주최한 제가 세미나 가서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자료인데 앞으로 이렇게 일반 전형 소양 자질로다가 이렇게 해서 집단 면접이라는 게 가지만 증거 면접으로 갈 것이다. 실무자 면접으로 왜? 자중심 시대니까 실무자 중심의 면접으로 가면서 증거 면접으로 갈 것이다. 이 증거 면접이 뭐예요? 즉 2005년도에 발표했다니까요. 고용정보원에 아마 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가 증거 면접. 바로 제가 오늘 2005년도부터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 보고서예요. 차별화 입사 지원서예요. 왜? 거기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도부터 증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잘 보세요. 지정된 입사 지원서 플러스 별도로 첨부할 거 있으면 첨부하라고 나오죠. 증거 면접에 필요한 자료에 증거 전용이라고 봐야죠. 증거 전용에 필요한 자료를 올려라 이런 뜻이죠. 토론 면접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또 창의성 면접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창의성 면접 질문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면접관이 평가하게 물건 정말 명품이네 물건이네 근데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회사는 노력한다. 그렇다면 증거 이제는 입사지원서 단순하게 글로 쓴 것 갖고 안 믿겠다. 증거를 내놔 증거. 2005년도부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학년 때부터 증거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증거 면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는 대학교가 우리나라 99%예요. 그래서 창의성 면접, 나중에 면접 부분에 가서 창의성 면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 형태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5년도부터 이미 발표를 했다, 세미나에서. 그래서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핵심 인재 육성 전략 결과를 검색해 보면 4,200개가 떠요. 신입사원 채용에서 왜 핵심 역량 보고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인터넷 보시면 핵심 인재 육성 전략이라고 인터넷 치면 4,290개가 떠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나만의 지원자,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 왜? 각 기업에서는 사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해 핵심 인재 육성 전략으로 저런 많은 자료가 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 인재를 좋아한다. 나는 핵심 역량 나만의 보고서. 기업과 지원자의 단어가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회사에는 핵심 인재, 핵심 역량, 나는 핵심 역량 보고서 같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취업준비생 모두 난감하다 그랬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올리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다 이미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려운 게 아닌데 또 대기업 스펙, 너 실무 능력 예스, 4대 기업 스펙만 보는 시대에 갔다. 즉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전형을 채택하고 있다. 스펙 초월 채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뭐냐면 이거는 다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보고서에 보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잘 보세요. 여기에 이미 신문에 났던 것이 있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는데 이미 2005년도부터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거에 맞춰서 하고 있었다. 지정된 입사지원서가 아닌 입사지원서를 요구할 때 어때요? 인사서식 1호 문방구 이력서를 지향하자. 차별화된 본인만의 입사지원서를 연구 작성해서 제출하자. 즉 회사별 입사지원서를 참조로 하면 회사가 보고자 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공통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 양식을 중심으로 거기에 증거 자료까지 해서 하면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 성의로 비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 성의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또 그래서 필체가 좋을 때, 저는 여러분들 다 요새 컴퓨터 치잖아요. 컴퓨터로 입사지원서 작성하는데 저는 필체가 아주 좋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출력을 색지로 할 수 있죠. 양식을 만들어 놓고 출력을 색지로 하세요. 왜? 대한민국에 입사지원서는 신중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연한 원색 말고 연한 색지 양식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갖고 자필로 정성 있게 쓰세요. 왜? 요새 악필이 너무 많아요. 정반대로 내가 필체가 이렇게 좋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치잖아요. 나 정말 이렇게 필체가 좋습니다. 깔끔하게 쓰잖아요. 눈에 딱 들어오는. 왜? 100이면 99명이 다 워드로 쳐와요. 근데 필체가 아주 좋은 사람은 깔끔하게 쓰잖아요. 눈에 정말 그 사람은 100% 서류 전형 통과해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될 때는 뭐예요? 다 연필을 쓸 때, 볼펜을 쓸 때는 어때요? 그때는 워드나 타자로 치면은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컴퓨터로 치니까 내가 필체가 좋으면 내가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사항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면 되죠. 왜? 다 못 읽죠? 면접관은 훑어본다? 눈으로 훑어보죠. 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등기 우편. 이메일 접수가 아니면 등기 우편 접수를 하려면 이렇게 우편 접수를 하려면 등기 대봉투에 소봉투 하시면 안 됩니다. 필체가 나쁠 때 당연히 워드 작성해야죠. 근데 워드 작성하는데 뭐예요? 출력은 색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사항 형광펜 굵은 글씨체로 고마 언더라인 쳐갖고 요게 중요합니다. 전형자님 바쁘시죠? 면접관님 바쁘시죠? 요것만 좀 읽어주세요. 언더라인 굵은 글씨체 그리고 등기 대봉투로 소봉투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소봉투로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아요. 바로 찢어버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몇 장을 뭐예요? 2번, 3번 접잖아요. 꽉 접혀가지고 와요. 이거 나중에 필라만 잘 안 펴져요. 꿍깨꿍깨해가지고. 확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요. 이메일 접수. 요새 저 이메일 접수 다 하죠. 워드 작성해서 뭐 색채우기라든가 굵은 글씨체 그림자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 입사자 이거는 뭐 관계없고 자필로 하는 것도 요새는 방법이다. 제가 이따가 이제 그 핵심 역량 보호에서는 다 아마 워드로 제가 작성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드로 자필 다 쓸 수가 없어서 핵심 역량 보고서는 다 워드로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서 항목 연구한 거를 구성한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학력, 병역, 머리 쭉 근데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각 기업체에서 보고자 하는 그 항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왜 지정되지 않은 거니까 나만의 핵심 차별화 입사지원서 나만의 양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요 항목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인적사항, 사진 100% 들어가셔야 되고요. 성명, 요 부분, 응시 부문, 내가 업무가 뭐다, 심한 근무지 어디다, 요 정도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응시 부분, 요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얘가 뭐 어디에 입사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떨어지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학력. 왜냐면 이 자유양식 때 이제 이걸 쓰면 좋아요. 학력, 고등학교, 대학, 병역,
병역 꼭 쓰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면제 사유 써라 그랬더니 여학생 같은 경우 뭐 안 써도 되는데 면제 사유를 뭐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면접관이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서 서류 전형하면서 보면서 그냥 씩 웃고 넘어가요. 괜찮습니다. 뭐 그게 뭐 면접관 한번 웃으라고 해주는 거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왜 그걸 굳이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면접관 웃으라고 힘드니까 한번 그렇게 저는 좋게 받아들였어요. 병역이 뭐예요? 주특기를 꼭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운전이다, 통신이다. 근데 내가 군대에서 통신 정비했다. 근데 내가 통신회사 간다. 이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경리과다. 군대에서 격리 회계 쪽에 봤다. 근데 내가 회계 부서에 지원한다. 군대에서 회계 봤으니까 이거 같이 일반 회사에서도 뭐예요? 물론 양식이라든가 처리 방법은 틀리지만 뭐예요? 군대에서 내가 여기 격리과 지원하는데 군대에서도 회계팀이나 격리과 있었다. 연관이 되죠. 같은 업무니까. 이때는 써줘야죠. 주특기라고 일빵빵 이렇게 써줄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면제, 병역, 필, 군필, 군별, 계급 다 써주되 주특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잡과 관계됐다 꼭 써주세요. 같이 써주세요. 뭐 거기다 일빵빵, 뭐 오빵빵 뭐 이렇게 써주지 마세요. 왜 일빵빵이라고 왜 굳이 씁니까? 보통 일빵빵으로 나오죠. 제대할 때 되면. 그게 아니라 군대에서 내가 주로 했던 업무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했던 거 내가 만 인사팀 들어간다. 군대에서 인사팀에 있었다. 이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 같은 계열에 있었던 같은 업무를 했다. 예,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직무 관련 경험,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 경험, 인턴 아르바이트죠. 직무 관련 경험, 인턴, 공모전 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직무 관련 경험, 활동 뭐 했냐, 프로젝트 이런 거, 사회 경험, 봉사활동, 인간미 본다 그랬죠. 봉사활동 다 써주세요. 다 써주시고 사회 경험, 나 뭐뭐뭐 했다. 제 핵심 2번에서 해보면 저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 뭐뭐뭐 했다, 뭘 배우고 느꼈다 쭉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어학. 그게 핵심 2번을 갖다가 잘 해놓으신 분들은 이런 거 지금 다 여기 배우고 느낀 것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어학, 컴퓨터 능력, 자격증, 면허사항, 교육, 수료사항, 교육. 여러분들 교육 저런 거 어디서 많이 하신다 그랬나요? 능률협회라든가 표준협회라든가 상공회소 이런 데 보면 저렴하게, 그죠? 온라인 교육으로 방과 후에 들을 수 있는 거, 교육, 수료했다. 나는 만약에 6시급만 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난 품질관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부했다. 이런 게 품질관리 쪽에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런 데 쪽에 가는데 왜 6시급만하든가 품질관리 인증서라든가 이런 거 왜 공부 안 해나요? 그런 거 비싸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으로다가 들어서 수료했다. 여기에 채워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되거나 희망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거는 꼭 수료를 해갖고 저한테 써주세요. 그 수료하는데 돈 많이 안 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학에 한 가지씩은 꼭 할 수 있습니다. 수상 공모전, 가족사항, 신체, 기타 이걸 하는데 불리한 건 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신장이 뭐 170인데 몸무게가 120kg다.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안 좋다면 저건 아예 지우면 돼요. 굳이 안 좋은 거는 제가 지금 12가지를 갖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12가지 중에서 내가 불리하다. 뭐 10번 같은 경우 안 했다. 그거 빼세요. 있는 것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난 이게 요건 불리하다. 안 했다. 그건 빼세요. 왜? 억지로 써서 100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저걸 칸을 만들어 놓고 100지로 냈다. 그 이상한 애예요.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거를 왜 넣어놔요? 그건 빼시고요. 가족상, 신체사항도 어때요? 내가 180에 몸무게 뭐 70kg다. 그럼 누가 봐요? 면접 지원자가 볼 때, 호리호리하네? 신체 건강관리 잘했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키 170에 몸무게 120? 왜 그 어려운 학생 시절에 힘들고 그 왕성한 시기에 왜 살쪘지? 서류 불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분리하면 지우세요. 쓰지 마세요. 네, 분리하면 여기에 12가지는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가 보고자 하는 항목인데 본인한테 유리한 거면 써라. 근데 불리한 거는 빼라. 사후정 이력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명, 사후정, 본적, 누구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성별 4. 맞죠? 4, 5정이니까. 신장 2개 다 있음. 가족관계, 가족과는 관계를 하지 않음. 지원 동기, 우리 학교 동기인 연구랑 같이 지원했음. 모교, 엄마가 다니는 학교라서 난 모름.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웃고. 다음.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신문 기사에서 1분이래요. 옛날에 10년 전에 리크루트에서 2분 4초래요. 저는 15초라고 얘기할게요. 서류 전형을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하는데 1인당 1명에 1분 한다고 합시다. 6, 8은 48, 1시간에 몇 명 봅니까? 6, 8은 48, 1시간에 60명 보면 8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480명 봅니다. 화장실 가지도 말고. 근데 이게 보면요.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내용. 솔직히 얘기할게요. 눈으로 훑어서 15초 안에 느낌이 없으면 버려야 되는 게 인사 담당자예요. 솔직히. 근데 그 15초 안에 나는 어렵게 며칠 동안 고민했었는데 이 박사 뭐 1분은 봐야 된다고 하지 않냐. 뭐 15초만 본다라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까봐 1분, 2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걸러낼 애들은 빨리 걸러내고 조금 관심 있는 애들은 1분, 2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부터 1분씩은 안 봐요. 맨 처음에 서류가 들어오면 버리는 것부터 합니다. 왜? 안 채운 거. 그 다음에 학점, 뭐 2.0, 2.0 이하 그런 거 내부적으로 기준 있는 거, 계량한 거, 군 미필자 뭐 이런 거 이것부터 버리는 거, 팍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입사지원서 딱 들어서 인쇄 딱 갖고 오면 여기 옆에 쓰레기, 옆에는 통과. 입사지원서 놓고 쓰레기 버리고 이거 합니다. 이거 하루 종일 버리는 것부터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나고 두 번째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처음부터 1분, 2분씩 안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더라도 15초, 20초 안에 느낌이 오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화장실도 가지 말고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꼬박 앉아서 했을 때 480명 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서류 전형이 며칠이에요? 3, 4일이에요. 3, 4일인데 그러면 3일이면 몇 명 봅니까? 1,500명 봅니다. 그런데 A, B, C, D 분리해서 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A라는 사람은 A 잘했다고 합격이래. B라는 사람은 불합격이래. 보는 눈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교차 전형을 합니다. 절대 저거를 그러니까 저는 15초 안에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들어라. 15초 명심하세요. 15초. 그래서 튀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류 전형 몇 초? 15초다. 그러니까 15초에 나를 느낌을 가게끔 나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라. 튀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서류 합격 가능률은 없다. 떨어진다. 상대를 알아야 이긴데 채용 업무만 365일 하는 회사 담당자 있냐? 없다 이거예요. 365일 서류 물론 있어요. 뭐 다단계 회사 뭐 이런데 여러분들 뭐 당일 면접 가능 뭐 이런 데 있죠. 이력서 지참 내사 요망 당일 면접 가능. 여기 365일 하는 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채용 업무, 많은 인사 업무 중에 1년에 2, 3회 진행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채용 업무가 없는데도 밤새워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채용 업무까지 있다? 이때는 이제 비상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평소에도 바쁜데 1년에 한두 번 채용이 있다? 이때는 더 바쁜 거예요. 인사 담당자 아주 미칩니다. 저녁에 퇴근 잘 못해요. 낮에 본인 하던 일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 서류 전형 이거 진행해야 돼요. 왜? 나중에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인사 업무가 엄청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다 팽개치고 인사 업무만 할 수가 없어요. 인사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채용 업무 걸리면 인사 담당자는 그때부터 비상근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비상사태다. 비상근무다. 365일 채용 업무만 담당하는 회사가 있느냐?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거나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채용 업무만 하는 회사 없습니다. 삼성? 그렇게 많이 뽑는데 채용 업무만 365일 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대기업 있나요? 인사 업무 엄청 많은 걸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 중에 인사 업무는 n분의 1이에요. 인사부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 채용부서에서 직접 전형해요.
일이 많으니까. 채용부서에서 야, 잡 중심 시대잖아. 그러니까 니네 부서에서 영업부장 내가 정리해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서류 전형해. 그리고 네가 뽑아서 주면 우리가 연락해 줄게. 그리고 면접 진행해 줄게. 이렇게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대다수예요. 잡중심 시대에 와서. 대기업 그룹공채 하다가 요새 어떻게 했어요? 잡중심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수년 전부터 갔어요. 그리고 99년도 IMF, 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연봉제, 성과급제, 직무급제 들어오면서 이미 잡중심 시대에 전형으로다가 다 갔다고요. 그런데 왜 360 인사부에서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부 현황 상대를 알아야 기대. 여러분한테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레포트 보자 이거예요. 교수님 딱 보면 바로 압니다. 눈으로 훑어보면 A, B, C, D가 나온다니까. 하나하나 다 읽어보냐고. 안 읽어보신다고요. 어떤 데는 어떤 학과는 조교가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교수님이 다 읽어보신다고요? 읽어볼 수 있겠지만 눈으로 훑어보시면 바로 평가 A, B, C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서류 담당자 기존의 업무도 바쁜데 틈틈이 시간 내에 서류 전형해야 한다. 귀찮고 짜증나요.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색깔이에요. 1단계 맨 처음에는 아침에 어떤 애들 봤지? 호기심 정확하게 꼼꼼히 봅니다. 2단계 가면 계속 볼수록 실증나고 짜증나요. 서류 전형의 문제점, 이때 이제 심리전을 통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색깔이에요. 1단계 맨 처음에는 아침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호기심에 꼼꼼히 본다니까요. 정확하게 막 자세히 읽어요. 볼수록 실증나고 짜증나요. 인간의 한계 3단계로 옵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변별력의 한계가 돼요. 서류적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앞에 애가 뭐 썼지? 기억이 안 나요. 뒤에 가면 갈수록 아침에는 다 기억이 나요. 얘 이렇게 했지. 나중에 오후에 가면요. 앞에 얘 뭐 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돼요. 서류 전형 우리 지원자 인사 서류 전형 채용 전형자의 다 한계 똑같은 양식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색깔 호기심 정확하게 꼼꼼히 보지만 계속 볼수록 짜증나고 실증난다. 판단이 흐려지고 변별력에 한계가 있다. 서류 전형 문제점 이때 서류 전형 문제점을 가지고 심리전으로 순간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서류 전형 통과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담당자의 한계를 아시고 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에 뭐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꼭 서류 전형 담당자, 인사 담당자 한계, 인사부서의 한계 명심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에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